네, 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어, 채널 오픈 기념으로 계속해서 지금 2019년 서울 모니쇼 영상을 계속해서 잘게 잘게 잘라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좀 마감이 감사하게도 빨리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못 오신 분들, 그리고 들었지만 좀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일부 내용 수정 약간만 제가 수정을 해서 그 내용 거의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지난번에 2강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어떤 건지 보시면 될 텐데 특히 1주택자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소재로 제가 직방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첫 번째 영상이 무려 조회수가 한 지금 23만 지금 방송 지금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6월 초인데 23만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놀랬고 직방 관계자분들도 좀 많이 놀래는데 그만큼 내년에 분명히 저 이슈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래도 뭔가 대응을 하거나 좀 세금을 내면 괜찮은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되면 굉장히 좀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질문 3번. 저는 겨우 1주택자예요. 이 경우에도 조심해야 될 절세법이 있을까요? 자, 1주택자들이 보통 흔히 갖는 생각이 바로 이런 거죠. 음, 자, 나는 여기 보시면 자, 나는 1주택자라서 괜찮아. 나는 괜찮고 너희 같은 다주택자들이 문제야. 그래서 세금 폭탄이나 맞아. 막 이런 심리가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19년 4월 공시가격 인상 그리고 어, 그 전에 이미 2월 달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주택자들도 이 세금 폭탄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물론 약간 다주택자들이 받는 그 세금 중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해요.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들은 약간 좀 징벌적 성격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너 하니?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다주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상승을 해서 그리고 정말 실수요자한테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음, 이렇게 걸리지 않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이 1주택자들의 특징이 세금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웬만하면 비과세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자들은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2년 거주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2년 거주가 취득하는 경우하고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어떤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7년 8월 2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2 대책이었죠. 자,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전에 내가 취득을 했다면 거주 요건이 들어가지가 않죠. 비과세를 받을 때 있어서. 이건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지정이 되고 나서 내가 취득을 했다면 거주 요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과세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잘 알아요.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하나 생긴 거야, 하나 이제. 자, 그랬는데 취득할 때 거주 요건을 이렇게 내가 체크를 했는데 양도할 때 2년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죠, 이거는. 2020년 1월 1일이 되면요. 내가 만약에 집이 1주택자인데 그 집이 집값이 슬슬슬슬 올라가지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9억이 넘으면 이제 그걸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그게 만약에 고가주택이 됐다면 내가 2020년 1월 1일 전에 팔면 이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고율의 장특공은 그냥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는데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이렇게 확 내려가겠죠. 그건 좋은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이때 이후에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하죠. 왜 쇼킹하냐면 이미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양도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양도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봐서 2년 거주 요건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장뚜껑 80%를 받냐 못 받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 그 기준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2년 거주라고 하면 이꼴 그냥 조정대상 지역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취득 단계하고 양도 단계 두 가지를 다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야, 이거 제가 만들어 놓고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갈색 집에 있는 경우하고, 이 파란색 집에 있는 경우하고, 이게,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와버려요. 자, 먼저 갈색 집을 볼까요? 자, 이 갈색 집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을 했어요. 규제 전 취득을 했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샀기 때문에 거주권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2년 보유만 하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가 되겠죠. 여기 1주택자라고 제가 가정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에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장특공 8%씩에서 맥스 80%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어떻게 바뀐다? 내년 2020년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이걸 팔면 이제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요. 자, 거주를 안 했다. 자, 거주 안 했지만 비과세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규제 전에 취득했으니까. 그러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는 과세 이렇게 되는데 비과세는 되는데 이때 고가장특공 80% 이거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샀지만 2020년 1월 1일이 넘어가면 이때는 비거주를 했다면은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9억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가장특공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파셔야 돼요. 자, 물론 이때 9억이 넘지 않은 일반 주택이다. 비고가주택이다. 그 경우에는 신경 쓸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냥 내가 이건 비과세 되는 거죠. 그래서 뭐 9억이 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변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9억 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보았고 조회수가 23만까지 가버린 거죠. 그게 제가 패턴을 봤는데 해당이 안 되면 중간에 영상 중간에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끝까지 쭉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 갈색 집은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자, 이제 파란색 집 봐요, 파란색. 파란색 집이 오히려 더 깔끔해요. 자,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내가 샀어. 그러면은, 이때는 규제 후 취득이니까 거주요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때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 그리고 고가주택인 경우에 고가장특공 80%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거주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 비과세도 못 받고, 당연히 고가장특공 80%도 못 받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밑에 파란색이 더 깔끔해요, 그냥. 그런데 이 위에 갈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취득 단계, 양도 단계 모두 다 따지셔야 되고 파란색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따져 보시고 매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내년에 초에 달라진 세법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신문기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보면 늦었죠. 팔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팔기 전에 반드시 2년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꼭 따지시고 난 다음에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 가죠.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에요. 그런데 2년 거주를 못 채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올해 팔아야 되나요? 이건 이제 생각 잘 해보셔야죠. 결론은 이거예요. 2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거주하시고 파는 게 유리하죠. 자, 그런데 2년 거주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올해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 올해 안에. 그래서 이번에 바뀐 거, 그 보도자료 봐도 취지 보면은 1년 유예기간 준다고 나온 게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올해 안에 팔아라. 그래야지 매물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시장에. 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볼까요? 자, 사례. 1주택자. 과연 이걸 내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가주택. 이 사례를 보면서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하는 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보세요. 이 집의 조건이 10년 보유했고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파리 대책 전에 샀어요. 거주 요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1주택자예요.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이에요. 당연히 고가주택이겠죠. 9억 넘는. 자, 이 경우에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양도가가 2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기분이라도 좋아야지. 물론 이제 더 금액 많은 것도 있는데 뭐 그 경우는 적고 더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이제 어디 모 일간지에 나와 있는 제가 사례 숫자를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물론 그 언론사 기사에는 계산 과정은 없었죠. 그런데 저는 계산 과정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양도가 20억이고 10억 하면은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오는데 이 10억에 대해서 전체 다 과세하면 그건 비과세가 아니죠. 그래서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이기 때문에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 10억 전체가 아니라 전체 매가가 20억이잖아요. 그때 9억이 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즉 얼마죠? 20에서 9를 빼면 11억이 나오죠. 자, 그래서 20분의 11, 20분의 11을 20억에다 곱해요. 그러면 5억 5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양도 차익이 5억 5천이 제대로 된 양도 차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5억 5천이다.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때 장특공이 이 5억 5천에 대해서 10년이니까 해마다 8%씩. 그래서 80%가 붙어요. 그래서 이 계산 과정 산식 제가 그대로 써놨고 80%만 곱하면은 이게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부 특별공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계산해서 나오는 세금이 지방세를 포함하면 2,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계산 과정은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오늘 뭐 그거 이론 설명하는 그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2년 거주를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에 이 집을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2년 거주를 아예 하나도 못한 경우도 있고요. 뭐 한 1년 10개월 살다가 예전에 이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디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말처럼 그게 다시 들어와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살아보면 저도 그런 물건이 있어요. 한 5개월만 더 채우면 제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못 해요. 왜냐면 이제 애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더 커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저도 그 집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때 이제 내가 2년 거주를 못 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때 비과세 가능하죠. 왜? 1주택자니까. 그러니까 양도가 20억, 취득가 10억. 그래서 양도 차익 똑같이 5억 5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장기부 특별공제가 80%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거주가 안 됐으니까. 여기 그냥 거주라고 하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2년 거주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어떻게 된다? 자, 이때는 장기부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일반 주택 장특공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표 1, 표 2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8%가 아닌 일반 주택 장기부 특별공제로 가는데 얘는 이미 그 전년도에 작년에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1년에 3%가 아니라 2%로.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라면 기준이 몇 년이죠? 11년이죠, 보유기간. 그러니까 11 곱하기 2%에서 22%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마저도 세법 개정 안 됐으면 30%를 내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세법 개정이 돼 있어서 22%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억 2천으로 확 줄어버려요. 이쪽 왼쪽은 4억 4천인데. 그렇게 해서 쭉 계산하면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한 1억 6천이 나와버리는 거죠. 한 6.4배, 6.5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어. 그래서 이거 저는 분명히 내년에 이슈 된다고 저는 장담해요. 그래서 이거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실제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제 정규 수강생 중 한 분인데 이걸 본인이 이 계산대로 해보니까 무려 이 경우에도 세금이 한 1억 정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강남권에 이제 갖고 있는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본인이 이제 도저히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올해 바로 파시라고 했어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 이제 세무 상담 받고 잘 진행해서 비과세 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돈 버신 거죠. 왜냐하면 올해 이거를 안 팔고 내년에 아무 생각 없이 잘못했다가 팔았다가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지금 이 케이스에서도 한 6배 정도 올라버렸는데 뭐 정말 그분도 6배가 올랐다고 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히 세금은 사전에 매도나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좀 검증을 하고 하셔야 되고요. 유튜브로 검증하시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꼭 실제 세무 상담 받고 하시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최소 2명 이상.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3강은 요 정도 하면 되겠어요. 질문 3번하고 4번에 대한 내용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은 새로 올라오는 내용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